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은 영부인 김은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소액주주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10포인트 빠진 190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영향으로 다시금 1900포인트 선을 후퇴 마감했습니다. 오는 6일 실시 예정인 미국 대선에 대한 관망세 및 재정절벽 관련 우려의 영향으로 투심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675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721억 원, 27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운송장비가 5% 가까이 급락 마감하였고 전기가스, 철강, 금속, 건설, 운수, 창고, 은행 등은 1에서 2% 하락 마감하였으나 통신, 의약품, 전기전자, 음식료품, 유통업종 등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부진하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 문제가 제기된 현대 기아차가 7% 안팎으로 급락 마감하였으며 현대모비스 역시 4% 이상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LG와 한국전력,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이 1에서 3%대 하락폭을 보였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 투자자의 6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40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57억 원, 26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소프트웨어, 오락문화 업종 등은 상승 마감, 비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금융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셀트리온, 동서만이 하락 마감하였고 그 외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많은데요. 체크해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금주에는 미국 및 중국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향후 정치 지도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데요. 우선 시장의 관심은 중국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과연 미국의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정책의 이해 득실 개선이 분주한 상황인데요. 현재 설문조사 결과 워낙 초박빙의 대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대의원 확보에 있어서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받는 오바마 쪽의 승산이 커 보이지만 상하원의 경우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바마가 재임에 성공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는 롬니가 당선될 경우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중국 교역과의 마찰, 버냉키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바마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의회를 동시에 장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거 후 재정 절벽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주에는 유로존 OMT에 관련하여 ECB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출 및 소매 판매 등 중국 경제 지표의 바닥 확인이 시도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 말부터 급증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현재까지 거의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주 목요일 11월 만기 이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회복 추세에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승 반전까지는 다소 버거워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에 배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 하락폭이 제한된 가운데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 시장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 측 노영민,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제안한 직후 전화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 후보 측 정현순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두 후보가 배석자 없이 만나기로 했다며 다만 일정 조정 문제가 있어 회동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 전남대 초청 강연에서 우선 문 후보와 자신이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단일화의 감동도 사라진다며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3원칙으로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은 영부인 김은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훈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에 관해 보도가 나오는데 조사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는 7일에서 11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태국 순방에 동행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14일까지 종결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는 오는 12일에서 13일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보는 조사 시기가 10일 이후가 될지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대면 조사를 전제로 하면 그렇고 서면 조사라면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소액주주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12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과 올해 주가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44개 법인의 주가는 올해 10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평균 3.84%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인 94개 법인의 주가는 오히려 평균 21.9%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간 비율도 소액주주 지분율이 큰 법인일수록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인 52.2%가 지난해 말보다 주가가 떨어졌지만 25% 미만 법인은 27.6%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비율도 75% 이상 법인은 31.8%에 그쳤지만 25% 미만 법인은 무려 68.1%에 달했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2.5%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가율 2.5%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 증가율 4.2%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 증가율 0.9%를 고려해 하느니 분석한 것입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마이너스 7.1%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2.6%와 카드 사태 당시인 2003년 2.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위기나 카드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 증가율이 급락한 것입니다. 올 들어 가계의 이자 지급액이 부채 순증액을 웃도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당분간 소비나 내수가 활발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수는 2009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10년 32만 3천 명, 2011년 41만 5천 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43만 명, 한국고용정보원이 38만 5천 명으로 지난 몇 년간의 경기 부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는 불경기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 증가가 있었지만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취업자 증가 수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4일 현재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로 동률을 기록하는 등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오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48%의 지지율로 롬니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당선 여부를 가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3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고지투표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3일까지 조기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AP통신 등은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보다 더 많이 조기투표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해 민간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돈을 복지 사업에 쓰는 사회성과 연계채권, 이른바 SIB 도입을 검토해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현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 정책을 편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정부 재정 대신 민간 자본을 끌어와 복지 재원으로 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성과 연계 채권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성과 연계 채권, 즉 SIB란 정부가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사업이 일정 성과를 내면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사업 성과가 만약 미흡하다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투자가가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복지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을 찾자는 작업의 일환인데요. 재정부 관계자는 SIB가 우리나라 복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최근 전문가 회의를 갖는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SIB가 도입된 곳이 있다면서요? 예,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피터버러 교도소의 단기 수용자 재범률을 낮추는 재활 프로그램에 SIB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 정부도 SIB 사업을 통해 민간 자본을 복지 사업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서울시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 중 일부를 SIB 시범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첫 사업인 만큼 100%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기보다 서울시가 SIB 일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부나 후원을 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생각해낸 고육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SIB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 혈세를 걷어 공공서비스 비용을 마련하는 전통 방식으로는 눈덩이처럼 느는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정부가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부문에 쏟아붓기로 한 재정 지출 규모는 무려 776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총 재정 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범복지성 예산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육 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5년간 7.1% 증가하고 보건, 복지, 고용은 5.1% 늘어 재정 전체 증가율인 4.6%를 훨씬 넘어섭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재정부도 같은 이유에서 SIB를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에만 적용하고 이후 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SIB 도입은 예산에 기대지 않은 제3의 복지 모델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는 SIB 도입 초기에 자선단체 기금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 대기업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영국처럼 복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제3의 복지 모델을 학계에서는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정부가 SIB 도입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이후 다양한 대안 모델들의 도입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뉴 SM3에 이어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뉴 SM5 플래티넘을 출시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2일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신차 발표회에서 이 모델을 내년 내수 5만 대, 수출 2만 대를 합쳐 총 7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성적인 느낌의 기존 모델에 역동성과 강한 남성 이미지를 보강한 신모델은 전면부에 커진 그릴과 확 바뀐 LED 헤드램프가 특징으로 첨단 편의 사양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Some detail, we target especially men from 30 to 50. That's the main target. But SM5 is a very huge successful model. We already sold more than 860,000 cars in the Korean market, so the target customers are very wide. 뉴 SM5 플래티넘은 2010년에 출시한 SM5를 부분 변경한 3.5세대 모델로 판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르노 삼성은 주력 모델인 뉴 SM5의 성공적인 판매를 통해 지난해부터 판매 급감으로 겪고 있는 경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각오입니다. SK텔레콤이 HD 영상통화 서비스를 2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0월 출시한 HD 영상통화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월 1,000에서 2,000명으로 그치는 등 활성화에 실패해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에서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HD 영상통화를 기본 탑재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했지만 비싼 이용료와 3G 영상통화 등이 가로막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맛봤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의 총 가입자 수가 이번 주 중 6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4월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KT, SK 브로드밴드, LG U+ 등 IPTV 3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IPTV 가입자는 594만 8천 명으로 이번 주말쯤 총 가입자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수는 올레TV가 365만 명으로 가장 많고 BTV 가입자는 129만 명, U+TV 가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